지금부터 5.18 관련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장한 상태로 찍힌 8명의 낯선 얼굴들이 북한의 얼굴들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공창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1절만 합창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지키려 싸우다가 숨져가신 호국 영령 및 순국 선열님들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애국시민단체인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의 대표이신 지만원 박사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지만원 박사님은 1966년 육군 사관학교 22기로 졸업하시고 곧장 베트남 전쟁의 전투장교로 파병되어서 44개월 동안 대게릴라 전투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대위에서 중령 사이에 미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 해군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국방연구원에서 8년 동안 책임연구위원으로 연구생활을 하시다가 1987년 대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즉시 도미하여 모교인 미 해군 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후
귀국해서 기고, 강연, 경영 컨설팅, 방송 등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18년 동안은 시민단체 등을 구성하여 국가 안보를 위한 애국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 역시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이며 그동안 민주화 운동으로 알려진 5.18에 대한 새로운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진행은 먼저 지만은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신 후 바로 이어서 1980년 5.18 당시 광주에서 10일 공수여단 중대장으로 폭동을 직접 진압하신 최상필 선생님과 같은 부대의 원이셨던 문병서 선생님의 경험담 등을 간단히 들으려 합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발표석 김한원 박사님으로 옮기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기획한 기자회견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또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5.18을 연구하면서 감옥에도 가고 끌려가면 5.18 단체로부터 끌려가면서 욕도 먹고 뺨도 맞고 자식 벌기는 사람들한테 또 5.18 단체들이 서울에 와서 사무실, 집, 차량 모두 부수고 이런 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1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5.18에 대해서 한 인생을 한감 나이로부터 한 인생을 12년 동안을 이렇게 바칠 수 있다고 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럼 제가 왜 5.18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인생의 아주 꽃다운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60에서부터 12년 동안을 여기에다 이렇게 올인을 해왔느냐. 5.18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18은 5.18 앞에서는 대통령도 없고 국가도 없습니다. 또 5.18은 민주화의 선지입니다. 소위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화 인사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민주화냐? 그거는 말이 민주화지. 속내는 종북주의입니다. 또 속내는 파괴와 폭력입니다. 광화문 시위 다들 보셨죠? 그게 민주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민주화라고 대한민국을 깔고 안고 호령하는 이러한 민주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핵심인 5.18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체를 밝히려고 이렇게 인생을 12년 동안 바쳐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앞에도 현수막에도 있습니다만 5.18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화 운동이다.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 지금 5,700여 명에게 일시금으로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3억 1,700만 원 이렇게 일시금으로 1990년 돈으로 그때 당시 지불을 일시금으로 지불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매년 평균 상위 등급 6급 120만 원, 130만 원 평균 그런 연금을 매달 받습니다. 5,700명이. 그러면은 이러한 그 민주화 인사들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고 국민 세금으로 또 해마다 국가가 참 광주로 내려가서 5.18을 대한민국에 이룩한 성스러운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더 성대하게 기념 행사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의 최고인 것에는 5.18을 영예의 표시로 하사를 합니다. 5.18 청년호, 5.18 영화 제작소, 5.18 누에고 집안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더욱 성대하게 5.18 행사가 또 5.18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 존재로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 사건을 놓고 남한도 기념을 하고 북한도 기념을 하고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까지 그 민주화 운동이다. 이제까지 5.18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착이 됐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나 저는 12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그게 아니다. 그거는 사기다. 사기다. 여기 써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다. 이거는 북한과 광주가 야합, 콜래버레이션, 야합을 해서 일으킨 국가 전복 폭동이었다. 이 광주 사람들은 유공자가 아니라 적을 끌어들여서 북한 특수군 600명을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저는 2002년도에 5.18에 북한 특수군이 관여했다. 이런 말 36자 썼다고 광주를 끌려가서 101일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끌려가는 동안 자식들 볼 때는 사람한테 온갖 욕을 먹고 뺨도 맞고 머리 쥐어박고 이래 린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콜래버레이션을 했으니까 야합을 했으니까 그 야합한 것을 속이려고 저한테 이런 악행을 한 거예요. 저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5.18에 5자만 건드리면 그 사람들은 도끼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쪼갠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자, 제가 이러한 것을 12년 동안 연구를 했다. 그럼 12년 동안 수사 기록이 1995년부터 이제 이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수사 기록이 1995년, 그러니까 검찰이 1년 반 동안 연구를 해서 수사 기록을 요만큼을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왜 1995년 7월 18일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수사 기록 18만 페이지 그거를 전부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전부 복사를 하려고 그러면 한 2억은 될 겁니다. 그 정도 많은 분량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뭐 했냐. 고무골무를 끼고 그걸 봐서 이 책 12.12여 수사 기록으로 본 12.12여 5.18 요거 1, 2, 3, 4권 중에서 4권짜리를 요건 냈다. 4권짜리. 3,000페이지. 미안합니다. 2,000페이지. 그 다음에 북한 탈북자들이 와서 책들을 쓰고 그 수기를 쓰고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전부 넣은 게 요거 상하권. 상하권 중에 요게 하권입니다. 요걸 썼습니다. 이거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 앞에서는 5.18. 왜 솔로몬 앞에서는 5.18이냐. 북한에서는 5.18을 북한이 일으킨 대남 공작 역사의 꽃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념하고 남한에서는 남한의 민족운동이라고 해마다 기념을 하니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재판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솔로몬 앞에 5.18을 가져가 보자. 그런 의미로 해서 솔로몬 앞에서는 5.18.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북한 책들, 북한 자료들을 전부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북한 특수군이 왔다. 확실하게 왔다. 그것을 여기 증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8 분석 최종 보고서. 이 책은 작년 10월 24일 날 발행이 됐습니다. 만 12년 되는 해. 만 12년 되는 해. 그럼 이거는 뭐냐? 첫째,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와서 광주의 군화비들을 소모품으로 이용을 해가면서 광주와 야합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두 번째, 광주의 민주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민주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 없었다. 또 민주화 시위를 지휘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못 돼요.
그러면은 지휘자 없는 폭동이 어디 있습니까? 지휘자는 북한이 지휘자. 이 책의 결론이 그겁니다. 피어리어드를 찍은 거예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QED. 여러분 무슨 수학 공부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QED가 뭐냐? 증명 끝이에요. 증명 끝. 종지부 이상으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시비는 요거 자체만 하더라도 이 결론이, 지금 말씀드린 결론이 다 종결이 된 거예요. 수학적으로 논리와 순수하게, 가정이라는 게 없어. 순수한 논리와 순수한 팩트를 가지고, 예. 이게 종지부예요. 이 5.18 다 뒤집힌 거예요. 광주 5.18 저 유공자를, 저 사람들 여적죄를 저지른 사람.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어. 이 대한민국 역사 전부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제까지 역사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또 우리가 유공자라고 그래, 자기들이 유공자라고 그래서 국민 세금을 사기치고,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 위에 올라타고, 대통령도 호령하고, 국회도 호령하고, 국회도 점령하고, 5.18 앞에서는 논리도 없고 정의도 없고, 5.18이 최고의 힘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세고,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국가보다도 더 세고, 이것이 한낱 화려한 사기극이었다. 국민은 이제 광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차례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번 달이 오늘이 6월 2일이죠. 한 달도 안 됐어요. 5월 8일 날. 5월 8일 날 이제 광수가 이제 출연하기 시작한 겁니다. 광수라는 게 뭐냐? 북한 사람들이 이 수기를 모아가지고 한 500페이지를 만들었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그거를 읽으면 눈물이 나요. 정말로 실감나게 5.18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5.18은 첫째, 북한 특수군이 저지른 거다. 두 번째, 이건 김일성하고 김대중하고 야합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광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수기 속에 북한에서 5.18을 시황 중계를 했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5.18 때 그때 탱크를 몰고 장갑 차후에서 성면 장갑이 있어요. 성면 장갑을 찌는 거는 그거는 일반 시민이 못 써요. 그거는 시뻘겋게 다른 기관총 총구를 갈아 끼기 위해서 성면 장갑이 필요. 성면 장갑을 끼고 무전기를 탁 달고 기관총을 탁 거치하고 탄알을 이렇게 장전해가지고선 참 멋있게 달린 거예요. 그 어느 영화 장면보다도 멋있어요. 이야, 저거 광수다, 광수. 북한 군 내무반에서 이제 저놈아 저거 광수다. 그래서 그 광수예요. 그러니까는 남한에 이렇게 침투된 북한 특수군이 광수인 거예요. 5.18 때. 네. 그래서 광수가 발견되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3명만,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을 할 때, 그 공고할 때만 하더라도,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광수를 셋 발견했어요. 네. 그 광수는 뭐냐? 광주 사태 때 무장을 하고 총기를 막 그 무기고에서 불과 4시간 만에 5월 21일 날 4시간 동안에 전남 44개 지역에 전남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었어요. 그래서 5,208정의 그 총기를 탈취를 한 거예요. 이런 거 광주 시민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때에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기자들이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한 뭐 100여 장 이렇게 막 인터넷에 떠들면 사진들이 5.18 때 좀 이상한 장면이라고 해서 전부 찍은 사진들이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2010년, 30년은 2010년에 평양의 노동자 회관에서 5.18 30주년 기념 행사가 아주 크게 열렸는데 거기에서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을 연합뉴스에서 이제 그 받아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 맨 앞에 여기 있는 게 1, 2, 3 광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로얄 박스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얼굴이 광주에서 기관총을 거치하고 있던 세 사람의 얼굴과 이제 동의를 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이 영상기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발견돼요. 광주에 왔던 사람이 광주에 와서 그 참 멋있게 그거 지금 그 북한이 선전 이 동영상을 이제 뭐 2분짜리 1분짜리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사진이 거기 로고 사진이 이 위에 사진입니다. 그 로고 사진. 님을 위한 행진곡 이거는 그 이 5.18의 영혼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불러야 된다 하고는 그런 그 동영상이 1분짜리가 유튜브에 떠 있는데 거기에 로고가 이겁니다. 자, 이것까지만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이제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어저께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어저께 무슨 일이 생겼냐. 5명의 광수가 더 생겼어. 여기는 민간복을 입고 있어. 광수 1, 2, 3은. 광수 4, 5, 6, 7, 8 5명은 장군복을 입고 있어. 장군복을 입고 있는데 언제냐. 이게 조선중앙통신 사진인데 2014년 작년 4월 15일 태양절 공시야. 그러니까 밤중에 김정은을 호위하고 장군 16명이 여기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광주에 왔던 사람이다. 그럼 3사람은 민간인이고 5사람은 16명 중에 김정은을 따라다니는 16명 장군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안 막힙니까? 근데 곧 3명이 더 이 중에서 3명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수학에서 얘기하면 conjecture 가정을 하고 이 가정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저희는 여기 밑에 사진이죠. 그 기념 그 노동자회관에서 하는 기념 2010년에 찍힌 거 이거를 이제까지 5년 동안 갖고 있고 이 위에 사진은 뭐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도 이 얼굴이 이 얼굴인가일 것이다 하는 가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그런 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컨젝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게 인투이션이니까 직감, 직관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만에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다 5년 만에 이 얼굴이 이 얼굴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들 장군들 이거 사진들 보시면 광주에 와서 이 장군이 저렇게 높은 장군이 광주에 와서 저랬구나. 여러분 살이 안 떨리십니까? 예. 이거는 확실히 광주가 북한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 광수 1, 2, 3은 민간복을 입었어요. 나머지 광수 5명은 군복을 입었습니다. 장군입니다. 그것도 김정은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장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이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군인 600명을
광주에 보내서 광주 사람들하고 같이 내란을 일으켰다. 이거는 유엔사에서도 문제가 돼야 되고 유엔 본부에서도 문제가 돼야 되고 이거는 깔고 뭉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낭중지추입니다. 주머니 속에 뾰족한 추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야 그럼 뭐 추가 삐져나오죠. 이거 대한민국 언론들 이거 자꾸 무시하는데 일부러 무시하는데 이거 같은 여적죄입니다. 같은 여적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언론이 뭐 누구 잘못했다 누구 잘못했다 뭐 큰 소리 칩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이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 조금 부언을 말씀드릴 것은 이게 광주하고 북한하고 야합했다, 콜라보레이트 했다. 범죄 콜라보레이트, 범죄.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같이 싸웠어요. 같이 싸웠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군이 5.18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폭력으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거 썼을 때 소송 걸려가지고 5년 동안 제가 재판을 했습니다. 1심, 2심, 3심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5년 동안 엄청난 고생했습니다. 그렇도록 괴롭히면서 이 사실을 숨긴 이거는 공모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통계를 보면 무기고에서 꺼낸 총으로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총으로 맞아 그러니까 총상으로 죽은 사람이 116명인데 그 중에서 80명 내지 85명이 무기고에서 나온 총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70% 내지 75%가 시민이 쏜 거예요. 광주 시민을 쏜 거예요. 그러면 광주 시민이 광주 시민을 써? 그건 광주 시민, 저 인간들도 아니지.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절대 안 하죠. 네. 그 다음에 그 5.18 전야제를 했는데 거기에 전야제의 로고가 뭔지 아십니까? 김대중하고 김정일이에요. 한 세트로 해가지고 사람 크기에 한 20배, 한 15배, 20배 그 정도 크게 해가지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맨 앞에 이제 하고 경찰이 그걸 내세우고 뒤에 광주 시민이 따라오고 경찰이 호위를 해요. 그러면 이게 광주가 뭡니까? 이게 영상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광주는 영원한 해방구다. 김대중이 최고이고 수호신이고 김정일이가 수호신이다. 여러분 김대중이 일생 동안 빨갱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산 사람이에요. 1971년에 일본에 가가지고 한민통 반국가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하는 또 대통령 대사는 북한에 그거 간첩이지 그게 간첩 이상 간첩 또 그런 간첩이 아마 왜 그렇게 유능한 간첩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총독부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연구한 김대중에 대한 팩트들을 가지고 연구한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이거는 광주는 콜래보레이션한 소위 야합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자 가지고 계신 내용은 요거 앞뒤로 돼 있는 거지만은 이제 어제 상황이 조금 보태졌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첨가해서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참전한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의 목적이 뭐냐. 통일부 주관 북한 정보 분석 자료에는 해마다 북한 전역에서 5.18 기념 행사가 당, 정, 최고 인물들의 참석하에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일부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 5월 17일에도 평양중앙노동자회관에서 광주인민봉기 30돌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로얄석에는 그로부터 30년 전인 1980년 5월 광주에서 우리나라 사진 기자들에 의해 찍힌 3명이 그대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 3인은 광주 작전을 주의한 3인조인 것으로 판단되며 광주에서 보인 서열과 평양에서 보인 서열이 같았습니다. 이어서 6월 1일 또 다른 5명의 북한군 장군이 광주에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5월 15일 태양절 0시 김정은을 수행하는 16명 정도의 장군들 중 5명의 얼굴이 광주에 있었습니다. 이로써 광주 작전에 참가했다가 북으로 돌아가 출세한 북한 특수군이 모두 8명 발굴되었습니다. 3명은 민간복으로 공화국 영웅 대접을 받고 5명은 장군복으로 공화국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김정은 권력의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측근의 장군 5명이 광주에 왔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광주에 군인 집단을 보내 광주 사람들과 합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란 전쟁을 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군사 침략 행위입니다. 이는 유엔사에 보고돼야 할 사안임은 물론 유엔에 회부돼야 할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5.18 단체 측과 현 정부는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는 것이 역사 왜곡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이들의 판단과는 정반대입니다. 5.18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직후로부터 북한 정권에 의해 축차 난파된 600명 정도의 북한 특수군이 국가전복을 목표로 광주의 군합이들을 동원해 함께 일으킨 게릴라 폭동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200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12년 동안 수학적 방법으로 도출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8명의 광수 사진은 첫째,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논쟁 없이 보여주는 증거이고, 둘째, 제 연구 결과가 옳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준 확인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진 말고도 광주에 왔던 실제 인물도 있습니다. 북한 특수군 신분으로 광주 작전에 실제로 참전했다가 북으로 돌아가 영웅 대접을 받은 후 2006년에 탈북해서 현재 서울교회에 살고 있는 가명 김명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적군과 함께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국가 군대에 대적하여 싸운 내란을 매년 기념해왔고, 북한군과 함께 내란 행위를 한 반역들을 5.18 유공자라 받들며 국민 세금을 연금과 일시금으로 지불해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불한 가장 큰 일시금은 1990년에 지불된 3억 1,700만 원, 북한으로 넘어가 대남 방송을 했던 당시 19세였던 윤 기권은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균 6급의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주고 입학, 취직상의 가산점 등 전투 병과들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의 특별 대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18 사건은 북한과 광주가 연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싸운 여적 사건인 것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낭중지추처럼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엄중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광주의 여적 행위를 놓고 앞으로도 국가가 나서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위장망을 씌워 해마다 기념할 것인지, 여적죄로 단죄돼야 할 5.18 유공자들을 앞으로도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털어 특별 유공자로 대우할 것인지 국가에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간단히 받겠습니다. 600명이 있는 일개 대대 병력 아닙니까? 그 정도의 병력이 공중으로 침투했는지, 육상으로 침투했는지, 해상으로 이동했는지, 또 일시에 이동했는지, 아니면은 소조로 구성해서 야방을 이용해서 해상을 침투했는지 침투 경로가 한 번도 말씀이 없어서 한번 알고 계시는 정도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수사기록에 있습니다. 그럼 수사기록에 있는데 어째서 1980년에도 5.18 재판을 했고 1997년에도 9월 17일에도 대법원에서 땅땅땅땅 다시 한 개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개의 재판 결과가 존재해요. 그럼 이때도 분석관이 있었고 수사관이 있었고 검사 판사가 있었고 또 이때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도 못 발견했고 이 사람들도 발견을 못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사진을 5년 동안 가지고 있고 이 사진은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얼굴이 이 사람일 거다고 하는 건 컨젝처, 그건 가상을 못한 거예요. 가정을 못한 거예요. 가정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역시 수사관, 판검사 역시 그때 당시에 두 개 재판 전부 정치 재판이에요. 이 재판은 김대중을 때려잡기 위한 재판이고 이 재판은 전두환을 이거는 반역자로 때려잡기 위한 재판이에요. 정치 재판이었어요. 그 모티베이션이 정치야.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컨셉 자체가 없었어요. 컨셉 자체가. 그 600명은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군대 갔다 오셨죠? 600명이 군복 입고 호루라기 불고 하나 둘 하고 열 맞춰서 휴전선 넘어옵니까? 예? 또 1968년 2월 21일 날 저 청와대에 31명의 간첩 31명인데 그 31명이 아니라 33명으로 최근에 수정이 됐어요. 예. 그 33명이 들어올 때 호루라기 불고 군복 입고 이러고 남의 눈에 띄게 왔습니까? 또 그해 68년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3차에 걸쳐서 울진 삼척에 총 130명의 무장 간첩이 와서 람보식으로 호고 갔어요. 그 이 사람들 본 사람이 있어요? 130명이 3일 동안에 130명이 넘어왔는데 이거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호시탐탐 남한이 무슨 약점이 있으면 그 틈을 타가지고 침략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북한인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공간을 그냥 꽉 채웠던 그러한 권력이 한순간에 전부 풍선처럼 빠지고 진공의 공간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전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최기화 그때 총리서부터 전부 눈치만 보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전부 눈치만 봐. 실세가 누구냐? 정승화냐? 이게 누구냐? 김재기냐? 그럼 이러한 시기에 김일성으로서는 이때가 소위 절호의 찬스다. 소위 디사이시브 모먼트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럼 제가 김일성이라도 10명 단위, 30명 단위 내려보내죠. 이 사람들이 와서 4월 20일 그해 1980년 4월 21일 사북사태를 일으켰잖아요. 예, 사북사태를 일으켰을 때 11공수가 와서 진압을 했어요.
그때도 간첩이 했어요. 특수군이 했어요. 또 저기 이 부산 어디입니까? 구마. 거기도 걔네들이 그걸 한 거예요. 에지테이트로 선동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한 6개월 이상에 걸쳐서 한 6,000명 보내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600명이 왔어. 그 광주 사건을 이 600명만 가지고 전라남도 18개 시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게릴라 전쟁을 지휘를 했느냐? 이 600명 가지고 안 돼. 여러분, 일개 전투병력 사단이 있으면요, 그거를 지원하는 부대가 3배는 있어야 돼요. 군수부대가. 그 사람들을 간첩에게 길을 안내하는 고정간첩이 있을 거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수시로 위장할 수 있는 옷 갖다 주고, 운동화 갖다 주고, 저녁 자는 거 해주고, 이런 깔려있는 간첩들이 있고, 또 그 간첩들에 의해서 포섭된 지역 빨갱이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럼 그러한 세력이, 제가 저 월남전에서 게릴라를 상대로 해서 제가 거의 4년 제가 싸웠습니다만, 그래서 좀 게릴라를 알아요. 네. 자, 이런 게릴라 컨셉이, 대게릴라전 컨셉이 있는 저로서 광주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지휘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하냐. 제 판단은 한 1,000명 정도 필요할 거다. 저는 소요 판단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작전을 하려면 소요 판단을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 어느 작전 참모를 갖다가 물어보세요. 광주에서와 같은 그러한 인력, 그러한 그 데모를, 그러한 게릴라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수군 인력이 얼마이냐 소요 판단해봐라. 아마 한 1,000명 판단일 거예요. 600명이라고 그러면 북한 책에도 쓰여 있고, 북한 책 2권에 다 쓰여 있고, 우리 수사 기록에 써 있고, 국정원 기록에 써 있고, 다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수사관들한테는. 제가 여기서 5개월 동안 이걸 이게 안 보이듯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옛날 말이 마음에 없으면은, 신불재언이면은, 먹어도 맛을 모르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들려도 들리지 않고. 그게 컨셉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부에서는 6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침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600명이 그렇게 살아서 그냥 다 돌아갈 수 있느냐. 또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 철통같이 이게 대한민국 이 모든 그 보더라인이 경계선이 전부 철통같이 물새통 없이 지켜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오느냐. 그러면 울진 삼척에서 어떻게 130명이 왔어요. 여기 청와대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렇게 물새통 없는데. 노크 기수는 왜 생겼어요? 노크 기수는 북한이 철조망해가지고 노크를 이먼저먼 노크를 하고 손들러 왔다. 귀순으로 왔다. 이것이 저는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레이더는 산꼭대기에 있는 레이더 기지는 안 가본 데 없는 사람. 대한민국의 해안기지 그 레이더 기지 안 가본 데 없어요. 제가 잘 알아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요. 반드시 안내를 해요. 지역 간첩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앙일보 기자 어디 대기자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무슨 자기가 장담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해변은 전부
무슨 상태? 이게 아주 한 사람도 올 수 없는 그런 밀봉 상태. 밀봉 상태에 있었다. 밀봉 상태에 있었는데 올 수가 없었다. 네. 북한 특수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내 목숨 걸고 내가 보증한다.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는 데마다 다니면서 그 얘기하고 텔레비 나와가지고 방송 그 얘기하고 이거를 숨겨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얘기하는 사람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들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인지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네. 몰라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몰라서 모르면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가는 데마다 방송에서마다.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 여군 중위로 제대한 최옥선입니다. 지만은 박사님 존경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님께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쓰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이 됐습니까? 그 전에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이거 그 종지부를 찍은 책, 마지막 결론을 내린 책을 그 진정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을 진정 목적은 뭐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 안에 사진들 많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이런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5.18을 국가가 주체로 해서 5.18을 기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일단 진실 여부를 조사를 해서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국가가 5.18 행사를 주최하는 일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정을 했어요. 아주 짧게. 그 진정서가 어디로 갔느냐? 대통령이 읽었는지 몰라. 안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훈처로 간 거야. 보훈처에서 이거 결정합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채널 A에 실제로 5.18 때 북한 특수군 신분으로 참전을 해서 공수부대 요원 3명을 자기가 쏴서 쓰러지는 것을 봤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그 몰래 카메라에 찍혔는데 몰래 카메라에 이제 그 채널 A가 찍어가지고선 이제 전화를 해서 그럼 이걸 실드 처리를 해가지고선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가지고선 이걸 방송에 좀 소개를 해도 좋겠습니까? 해서 좋다. 그래서 그게 아주 자세하게 거기 팀장이 누구고 팀장이 문재신인데 그 사람이 2006년 자기가 탈북할 당시 북한의 국방차관까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조장이 누구 조는 뭐 1조 2조 3조고 거기에는 뭐 몽둥이 전문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치 공작 전문가들도 있고 이제 모략해놓고 시체 만들어서 모략해놓고 이런 모략 유언비어 이런 거. 또 광주 시민이 무기고에서 쏜 총으로 광주 시민 쏘는 것도 몽둥이로 또 광주 시민 아주 지독하게 몰골이 아주 흉어도로 이렇게 해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사진첩 돌려 북한에서도 발간하고 남한의 천주교 집단에서도 발간을 해요. 번갈아 가면서 발간해. 똑같은 시체 10개 시체를 여기 톱으로 잘라진 시체 흔적을 알아볼 수 없는 시체 이걸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얼굴을 광주의 천주교 집단도 그거를 아주 수시로 사진첩으로 칼라 사진첩으로 아주 비싼 또 북한도 북한 이름으로 또 해서 서로 발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탈북한 사람이 이제 그걸 5월 15일 날 2013년 5월 15일 날 이제 해서 그 방송이 나갔는데 갑자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방송 중단.
거기에 출연했던 탈북자 2사람, 거기에 출연했던 변호사, 변호사 1사람, 3사람을 영구 출연 정지시켜라. 이거 독재국가지 대한민주국가입니까? 두 번째, 거기에 보도한 그 진행자하고 그 위에 있는 관리자 3사람씩 봉급, 연봉, 감봉. 예?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뭐냐? 5.18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모두 다 허위니 앞으로는 그런 방송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판결이 날 겁니다. 왜 행정소송을 걸냐? 5.18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만원 혼자뿐이다. 유니크니스. 유일하다예요. 유일하다. 그런데 내가 연구한 것을 방송 통해서 이 사람들이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니까 제가 만든 18분짜리 유튜브에 북한 특수군 왔다고 하는 내용으로 동영상 찍은 것도 그것도 못 나가게 이제 해놓고 뭐 이거는 그 유해 사이트다 이러고 명예훼손도 해놓고 또 이 네이버 뭐 이런데 이제 있는 글들도 전부 특수군에 관한 건 전부 지우고 그래서 이거는 분서갱유다. 이거는 분서갱유다. 현대판. 이게 어떻게 센서십이 말이야 이렇게 되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연구한 것을 방송을 통해서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나가지 못하게 하면은 그럼 나는 이거 연구 허튼 거야. 11년 동안 연구 허튼 거 아닙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연구의 자유를 탄압하고 봉쇄할 수 있느냐 했는데 우리 행정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낼지 모르지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도 대통령의 그 진정서를 이제 이첩을 받아 가지고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5.18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그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과연 5.18 기념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만 놓으면 이제 저한테 좀 질문을 나중에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귀한 손님 2분이 오셨어요. 그 11공수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데가 11공수예요. 예. APC를 타고 가다가 무반동총을 맞아가지고선 많이 죽고 12명이 죽어. 한꺼번에 12명이 죽었어요. 사망에 전사했어요. 그러고선 사는 사람 들고 뛰는데 한참 뛰다 보니까 어이 대장님 팔 없어졌네요. 내 팔 어디 갔어? 이게 11공수예요. 이게 거기에 11공수 중대장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중사로 파이터 한 사람인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자기들은 참 10km를 뭐 50 몇 분에 뭐 이렇게 주파를 한다고 그랬던가 뭐 그 정도 이제 아주 단련된 사람인데 돌멩이 던지고 돌멩이 가지고 쫓아가는 젊은 사람 대학생 정도의 젊은 사람을 쫓아가면요 뭐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대요. 그리고 맨날 잡히는 게 양아치들만 잡히는 거예요. 양아치들만 뭐 구두 닦기 무슨 뭐 석공 뭐 목공 뭐 이런 10살 20살 뭐 요런 거 그 전부 잡아놓은 게 그거예요. 전부 잡아놓은 게 이거 정부의 총수가 그때 그 중앙정보부하고 여기 우리 보안사하고를 통틀어서 정부의 실질적인 총수가 실무적인 총수가 이학봉 당시 중령에 갓 배령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만났는데 그 아주 번쩍번쩍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이런 놈들 잡아놨을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는 전부 이게 양아치들만 잡혔더라.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 두 분을 차례로 한 분은 중대장, 그래서 그 최상필 또 문병소 선생님 이 두 분을 이제 차례로 모시는데 군대 서열상 그래도 중대장님이 먼저 나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 이 데스크를 그 최상필 선생님한테 인계를 합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